혹시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셨나요? 저의 경우에는 어릴 적 부모님과의 애착 관계에 있어 아쉬운 시간들이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아직까지도 여전히 풀지 못한 부분이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애착 경험이 자식과의 애착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다 보면 쉬운 과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이고 재우고 부모가 일상생활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정말 바쁘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놓치기 쉬운 것이 생애 초기 정서와 감정의 발달 부분입니다. 애착은 형성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욱 간과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애착은 아이에게 있어 삶의 이유이며 아이의 모든 관심이자 본능이기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이는 생후 3개월부터 낯선 사람과 익숙한 사람을 구별하기 시작하며 최소 6개월 정도부터는 자신을 돌보는 사람에게 애착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후 8개월에서 18개월이 되면 애착을 느끼는 대상과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분리불안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20에서 24개월쯤에 사라지게 되며 양육자와 분리될 때 아이의 반응으로 애착의 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메리 앤스워스 박사의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것인데요. 이 실험을 통해서 아기와 부모가 떨어져 있을 때의 반응을 통해 애착 유형을 평가했습니다. 애착에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 애착입니다. 약 65% 정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안정 애착인 아기는 주위를 탐색하기 위해 엄마로부터 쉽게 떨어질 수 있으며 낯선 사람과도 잘 어울립니다. 엄마와 분리되었을 때 울거나 당황할 수 있지만 엄마가 돌아오면 금방 안정이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불안정 애착, 회피형 애착 유형입니다. 약 20% 정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엄마에게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엄마가 방을 떠나도 울지 않고 돌아와도 무관심하거나 모른 척합니다. 엄마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추구하지 않고 낯선 사람과 엄마에게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보다는 장난감에 관심이 많고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불안정 애착, 저항형 애착 유형입니다. 10에서 15% 정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엄마가 방을 떠나기 전부터 불안해하고 엄마 옆에 붙어서 탐색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나가면 심한 분리불안을 보이고요. 엄마가 돌아와도 엄마에게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분노를 보이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밀치는 양면성을 보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불안정 애착, 혼란형 애착입니다. 5에서 10%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불안정 애착 중 가장 심한 형태입니다. 엄마와 떨어졌다가 만나도 우울한 표정으로 엄마를 맞이하거나 얼어붙습니다. 아기를 안아주어도 다른 것을 응시합니다. 평소에도 자주 멍한 표정을 보입니다. 모순되고 혼란스러운 행동을 보이며 산만하거나 반항적인 문제 행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이가 불안정 애착 유형을 가진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소개해드릴 3가지가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바로 첫 번째는 민감성입니다. 아이가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서 울음으로 신호를 보냈을 때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부터가 좋은 애착 형성의 시작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반응성입니다. 아이의 요구에 적절한 반응을 해주는 것인데요. 아이를 보고 눈맞춤을 해주는 것, 아이의 옹알이를 똑같이 따라하며 반응해주는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부모가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반복되게 아이에게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해준다면 아이는 부모에게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애착은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따뜻하고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그 관계 속에서 아이가 만족하고 즐거울 때 강화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참 쉬운 것 같기도 한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모든 부모의 상황이 아이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 후 찾아오는 산후 우울증, 육아의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 등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에 무력함을 느끼고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해주기 때문인데요. 부모와의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뇌 발달적인 측면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는 스트레스 수치가 높고 또 스트레스 회복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쉽게 불안해하고 애착 대상에 대해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다른 대인 관계에서도 쉽게 위축되거나 과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세 전후를 기준으로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었는지 확인할 때 먼저 눈맞춤이 편안하게 잘 되는지, 호명 반응이 원만한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애착의 핵심은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접촉을 일관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일관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의 정서적인 안정과 육체적인 휴식도 적당히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의 기질을 잘 파악하여 환경과 양육 방식에 우리 아이만을 위한 육아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여 안전 기질을 가진 아이는 좀 더 원만하게 세상을 탐구하고 스스로를 발달을 진행하며 잘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언제든 어떤 일이 생겨도 힘들 때면 돌아갈 수 있는 나만의 안식처가 있다면 어떨까요? 아이는 무엇이든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또 쉽게 회복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